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 근래에 제가 진짜 질문들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아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이렇게 본인이 유아를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 아닌 고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됐을까? 유아라는 게 대체 뭐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시작하는 것 부분부터 고민일까? 약간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짧게 나눠 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그림을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수성 물감 같은 것들이 아주 친숙하고 또 이렇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유성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다른 물감 같은 경우는 아크릴이나 수채화는 그냥 이 가서 물 한 통 떠와 가지고 바로 물감 섞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붓을 닦는 용액조차 가서 돈 주고 사서 그 통도 또 사러 새로 사야 된다고 하고, 팔레트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유화는 또 마르지도 않는다던데,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접근을 하기에 꽤 부담스러운 재료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재료가 낯설어서 그런 거지, 이 재료의 사용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나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전 그 전전전전 언젠가 영상 속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미술 교육을 하다 보면은 뭐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이제 그 색깔 관련해서 물감을 좀 써보고 싶다 하면 바로 유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만 이제 이거 준비해 하면은 그냥 색 섞고 하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유화라는 게 그렇게 막 대단하고 거창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재료예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유화라는 거는 특히 한국에서 있다 보면은 왠지 전공자만 하는 것 같고, 뭐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제 갤러리에 걸리는 그런 그림들만 유화로 이루어진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불필요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럴 것 전혀 없이 그냥 똑같은 색 섞는 그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도 충분한데, 이제 한 가지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같은 물감이 그 색깔들이 있다고 해서 빨주노초 파란볼을 우리가 같이 똑같이 쓴다고 해서 다른 재료들하고 같은 방식으로는 쓸 수는 없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유화라는 게 뭐 아크릴하고 굳이 비교하자면은 비슷한 건데, 이 농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색을 섞는 것으로 이 두툼하고 분명한 색을 섞는 것으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 자체에서 어 조금은 분명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똑같이 색깔들이 있는 거고 튜브에서 나오는 물감이고 붓으로 섞는 거고 하니까 그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생각보다 유화를 굳이 유화까지 쓸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질 정도의 그런 결과물이 나오므로 이 유아에 대한 그런 특이성 혹은 그 고유성,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못 찾고 그냥 그럭저럭 그리다가 결과물은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고 쓰는 건 까다롭고 뭐 그래서 이제 많이들 중도하차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전에 비싼 돈 주고 거창하게 사뒀던 유화 재료들은 다 장록 서고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결과가 이렇게 종종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유화라는 게 얘기했듯이 사실 그 특성이 많이 그 수성과는 다르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방식도 그만큼 이렇게 차별돼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재료이기에 그 재료에 대한 특성을 먼저 익히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잡한 주제라든지 좀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런 원하는 그런 주제들, 좀 더 어려운 주제들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유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그런 공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재료를 사고 유화를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왜 아크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굳이 유화를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확실히 유화만이 줄 수 있는 장점은 그 다른 어떤 재료로도 커버를 할 수 없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보존성에 있어서라든지, 혹은 색의 발색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표현의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유화가 분명히 다른 재료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독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수많은 명화들이라든지 갤러리에 걸리는 그런 많은 그 걸작들, 대작들, 작품들은 유화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그림에 좀 진심이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다, 그림을 좀 더 묵직하게 접근을 하고 발전시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유화를 시도해 보시는 거를 한번, 그래도 한 번은 그려라도 보는 거를 적극 아주 추천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이렇게 내가 아무리 그 전에 그림을 오래 그렸던 사람일지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재료에 대한 그런 익숙함이 분명히 요구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들로, 정말 적은 색들, 아주 기초적인 색들로만 사용을 해가지고 적응의 기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재료가 내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좀 복잡한 것들로 차근차근히 이제 옮겨가시면은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림들,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들이 정말 원 없이 마음껏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질문 듣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